안녕하세요. 오늘도 책으로 돌아온 애기인데요. 오늘은 이걸 할 겁니다. 똑같이 이걸 할 건데요. 오늘은 어디에서 어디를 보냐면 오늘은 여기 1부에 있는 사장 할 겁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노인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이 문제를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피냐? 저희가 이제 44쪽인가? 거길 펴야 돼요. 44쪽 맞네요. 여기 44쪽. 시간 관계로 바로 할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할게요. 자, 1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인권은 여기 보기가 있죠?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센터장이 요양보호사 나이를 언급하며 지원서를 거부하였다. 1. 평등권 2. 자유권 3. 생명권 4. 참정권 5. 노동권.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1번입니다.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센터장이 노인보호사 나이를 언급하며 지원서를 거부했으니까 평등권이겠죠?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점심시간 교대 없이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 침해받는 권리는 1. 평등에 관한 권리 2. 자유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대한 권리 4. 생명에 관한 권리 5. 노동에 관한 권리.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5번입니다. 점심시간 교대 없이라고 했으니까 노동에 대한 권리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건강증신 직무향상 교육, 대체인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주민자치센터 3. 근로복지공단 4. 노인보호 전문기관 5.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다음 몇 번일까요? 답은 5번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겠죠. 4번은 왜 틀렸어요? 4번은 노인이 학대를 당했을 때 가는 기관이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답이고요. 3번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구성 항목과 취업 규칙을 명시한 법률은 1. 근로기준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근로자 파견법 5. 근로복지기본법.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1번입니다.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은 여기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상자에게 폭언 및 신체폭력의 위협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지했을 때 시설장은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근로기준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다음 몇 번일까요? 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왜 2번이냐면 업무를 중지했을 때 신체폭력의 위협을 받았대요. 그래서 안정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지했대요. 시설장은 해고나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해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은 1. 국민건강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5. 고용보험법.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죠. 그래서 6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부상이나 질병,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산재보험급여는 세금이 부과된다. 2. 산재보험급여는 받을 권리는 1년이다. 3.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 산재보험급여는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요양시설이 폐업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된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7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3번이겠죠? 부상이나 질병,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겠죠? 그래서 7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재로 요양 중에 센터가 폐업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가 사표를 내면 다진 것은 산재로 인정받을지 못한다. 3. 시설장에 잘못이 없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4. 산재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5. 산재보험급여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왜 3번이냐? 산업재해보상법으로 옳은 것은 세금이 면제된다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고요. 8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와 같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행한 성희롱 유형은 여기 보기가 있죠. 보기 읽어볼게요. 옆에 앉아서 수를 따르라고 한다.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한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다. 1. 위계적 성희롱 2. 시각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 4. 물리적 성희롱 5. 육체적 성희롱. 답은 몇 번일까요? 네, 언어적 성희롱이겠죠. 옆에 앉아서 수를 따르라고 하고 성적인 정보로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니까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9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음란한 농담 2. 뒤에서 껴안기 3.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2. 음란한 사진 게시 5. 특정 신체 부위 노출.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뒤에서 껴안기겠죠? 그래서 10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성적 관계를 강요한다. 2.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3.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4. 전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5. 옆에 앉아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했으니까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겠죠? 그래서 11번의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 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를 지적한다. 2. 대상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전원시킨다. 3. 요양보호사를 행정직 업무에 배치한다. 4.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의 조치를 취한다. 5.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대상자의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12번의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의 대처 방법은 1. 2년에 한 번씩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2. 피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주방보조로 교체한다. 3. 가족들에게 즉시 알린 후 퇴소시킨다. 4. 상습적으로 성희롱이 일어날 경우 몰래 녹취를 한다. 5. 외부 전문기관의 피해 요양보호사를 상담받게 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13번의 답은 5번이죠. 장기 요양기관의 대처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외부 전문기관의 요양보호사를 상담받게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13번의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엉덩이를 만지는 경우 대처 방법은 1. 손 치우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 서비스를 중단한다. 3. 시설장에게 대상자 교체를 요구한다. 4. 모른 척하며 설거지를 계속한다. 5. 경찰서에 신고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손 치우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14번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성희롱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3.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을 요구한다. 4. 반응하지 않고 요양보호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5. 시설장에게 보고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가 성희롱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15번의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개인적 선호에 따라 대상자를 차별 대우한다. 2.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업무 수행 시는 과격한 언행을 사용해도 된다. 4.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과는 경계를 둔다. 4. 5.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동료 간 공유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원리 윤리의 원칙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16번의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요양보호사와 종교가 같은 대상자에게 더 잘해준다. 3. 노인학대가 확실한 경우에만 보고한다. 4.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협력한다. 5. 대상자의 개인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같이 협력해야겠죠? 그래서 17번의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학력,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서비스를 다르게 한다. 2. 복장, 외모 관리 등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길한다. 4.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5.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 지금 윤리로 오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복장, 외모 관리 등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18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동거하는 가족의 식사도 준비한다. 대상자가 식일수한 경우 즉시 훈계하여 재발을 장치한다. 3.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2. 4. 입소한 노인 권리보다는 시설의 운영 규정을 우선시한다. 5.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상식선에서 해결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을 했으니까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저희가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64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64부터 33부터 64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32페이지까지만 할게요. 32번 문제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이게 딱 난이죠. 자, 지금 저희가 하나, 둘, 19문제를 했거든요. 19문제에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있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섯,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네, 딱 32문제로 나뉘는데 자, 이제 저희가 몇 번까지 했죠? 19번까지 했죠? 이제 20번 문제 볼 차례죠? 19번까지 했죠? 이제 저희가 20번 문제를 볼 차례입니다. 그럼 2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20번. 요양보호사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행동은 1. 요양 대상자를 상호 대등한 관계로 대한다. 2. 비유관 삽입, 간장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중증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대상자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이겠죠? 모든 대상자라도 상호 대등한 관계로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20번의 문제는 답은 1번입니다.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으로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보호자에게 토로한다. 2.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성별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성별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4.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5. 대상자보다는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한다. 다음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이에요. 왜 2번이냐? 대상자의 허락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상자가 난감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21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대상자는 요구는 배제한다. 아니죠. 2.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는 가족에게 먼저 알린다. 아니죠. 3. 자신의 활동이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4. 학대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동료와 해결한다. 5.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예. 맞아요. 그리고 이 답은 몇 번일까요? 네. 1번 아니죠. 2번 아니죠. 4번 아니죠. 5번 아니죠. 그래서 맞는 답은 몇 번이에요? 자신의 활동이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22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복지 요구
구매를 알선한다. 2.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기관에 의뢰한다. 3. 서비스 내용과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4.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5. 사정이 어려운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갑자기 와서 오늘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양해를 구하면 대상자가 당황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 일정이 바뀌면 그 하루 전날에 알리면 미리 알리면 좋겠죠? 그래서 대상자도 알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집에 없는 경우 1. 대상자가 집에 없는 경우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긴다. 2. 같은 종교를 믿으면 더욱더 친밀하게 대한다. 3. 업무상 알게 된 사적인 정보를 기관사에게 보고한다. 4. 대상자와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해 유아어를 사용한다. 5.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해결한다. 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24번의 문제는 1번입니다. 대상자의 집에 없는 경우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겨야겠죠? 4번 왜 틀렸죠? 아무리 대상자와 친하다고 해도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한다고 해도 유아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답이고요. 그래서 1번이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24번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문 시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3. 존칭을 생각하여 반말로 대화한다. 4. 시선을 맞추면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5. 지정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왜 전화해? 답은 몇 번일까요? 죄송해요. 아는 언니한테 전화가 와서 죄송해요. 바로 하겠습니다. 네, 답은 4번이겠죠. 3번은 왜 틀렸죠? 아무리 대상자랑 친하다고 해도 존칭을 생략하면서 반말로 대화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답입니다. 그래도 반말을 쓰지 말고 존칭을 사용해야죠. 그래서 4번은 왜 맞았죠? 시선을 맞추면 대상자와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5번의 문제는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25번의 문제의 답은 4번이고요. 대상자가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감사하다고 돈봉투를 주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응은 1.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2. 저를 어떻게 보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3. 제가 갖고 있다가 다음에 음료수 사다 드릴게요. 4. 마침 시설에 부족한 물건이 있었는데 이 돈으로 사야겠어요. 4. 5. 감사합니다 라고 받은 다음날 대상자에게 다시 돌려준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이에요. 아무리 대상자가 감사하다고 돈봉투를 주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응은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26번 문제의 답은 1번이고요.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 수행 중 요양보호사와의 올바른 윤리적 태도는 1. 요양보호 욕지 복구의 구매를 알선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을 동료에게 말한다. 3.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경우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5.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가 아니라 답은 3번입니다. 업무 수행 중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윤리적 태도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겠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27번의 문제는 3번입니다. 문제의 답은 3번이고요.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서비스 방법이 1.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에게 물어보고 진행한다. 2. 서비스 제공은 전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 제공한 서비스 일지는 주 2회 기록한다. 4. 폭력적인 행동이 3회 이상 반복되면 보고한다. 5. 추가 서비스를 요구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의미대로 들어준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이에요.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겠죠. 그래서 28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셔서 2페이지만 하고 끝낼게요. 이제 거의 4문제만 남았어요. 힘냅시다. 자, 29번 문제. 법적 윤리적 책무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1. 복지 욕구를 직접 판매한다. 2. 대상자에게 팁을 받는다. 3.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4. 장기 요양 등급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5.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를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이겠죠?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를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어머니의 욕창이 심하다고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달라고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상태가 심하지 않다고 거절한다. 2. 평소에 알고 지내는 복지연구 사업소를 소개해준다. 3. 약국까지 갔다 와야 하니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4. 경험 많은 동료에게 물어본다. 5.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해결책을 찾아본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시설장에게 먼저 보고하여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30번의 문제의 답도 5번입니다. 이제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대상자가 목욕할 때마다 불편하다고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성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2. 목욕은 가족에게 부탁할게요. 3. 곧 괜찮아질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4. 이러시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할 수 없어요. 5.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남자 요양 대상자가 목욕할 때마다 불편하다고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성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목욕은 가족에게 부탁할게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꼭 괜찮으실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이러시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만 참으세요. 이 네 개 중 한 개의 말을 하면 남자 대상자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31번에는 5번이 맞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31번 문제 답은 5번입니다. 네, 32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다른 방문 요양센터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며 본인 부담금을 면제를 강하게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1. 가정 형편을 고려해서 면제해준다. 2. 본인 부담금 면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알려준다. 3. 불법 행위임을 설명하고 결정한다. 4. 서비스 이용 시간 1년 조건으로 면제해둔다. 5. 요양보호사가 대신 납부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불이행위임을 설명하고 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32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여기서 3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저희가 오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는요? 40부터 5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로 잘 올려놓을 건데 자,
이거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칠게요. 그럼 안녕.